우리 162페이지 할 거죠? 네. 너만이 맞다. 그러니까 햄버거 사업은 맥도날드는 부동산 사업이라는 거. 스타벅스도 금융사업이던데? 그러기도 하고 그것도 부동산 사업이기도 하죠. 유명한 체인점들은 일단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 이후에는 부동산 사업이고 그 이후에 뭐랑 엮여 있느냐. 그리고 IT 사업일 수도 있고 요즘은 또 페이 같은 게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이 여기도 세븐일레븐 나왔잖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세븐일레븐이 왜 좋다고? 카카오뱅크고 그거. 카카오뱅크 때문에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 기억나요? 맞아. 왜? 카카오뱅크 때문에. 무료 현금 인출기. 그거 아니에요? 아이 진짜 미치겠다. 선생님들은 할인해줘요. 연차 선생님 때문에 다 기억해야 되는 세븐일레븐만 입금이 돼요. 근데 그 CD기, ATM기가 입금되는 거랑 입금 안 되는 거랑 2배가 차이 나요. 근데 CU하고 다른 데는 다 출금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CU하고 GS25. 근데 이 세븐일레븐은 이게 일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롯데그룹이 갖고 있나? 세븐일레븐? 일본 거는 다 롯데그룹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갖고 올 때 그 일본의 본사 사장이 이 한국 본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본은 이미 이 덕을 촉촉히 보고 있다. 분명히 한국도 이렇게 갈 것이다. 비싸지만 입출금지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말을 들은 거야. 근데 입출금지를 딱 했는데 이게 너무 비싸잖아. 10년 동안 아무것도 쓰는 일이 없는 거야, 이게. 10년 동안. 너무 빨리 하는 거지. 근데 카카오뱅크 딱 만났는데 대박이 난 거야. 카카오뱅크도 대박이 나고 세븐일레븐도 대박이 난 거야. 서로 손잡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수수료가 면제예요. 수수료 면제는 지금 다른 데도 다 뭐 되는데 수수료 면제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선생님. 카카오뱅크가 생각을 해봐. 어디서 입금할 거야? 출금만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서 싸주기만 해? 내가 현금 갖고 있는 놈은 어떻게 할 거야? 세븐일레븐 간다는 거지. 세븐일레븐에서만 카카오뱅크를 입금했어. 이게 이제는 지금 보세요. 누가 은행을 가요? 은행을 안 간다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만 가는 거지. 그러면 농협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되게 좋기도 한데 위험한 게 그거예요. 근데 농협은 좀 다른 그냥 센터 기능을 하잖아. 근데 다른 은행들은 은행 기능만 하잖아. 그러니까 농협은 일종의 사랑방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잘 살리면 또 그걸 다른 사업이랑 조인할 수 있지만 일반 은행들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이제 농협은 더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로마트도 더 잘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방 기능이 있고 그 정보센터 같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근데 신협이 왜 더 많이 생겼지? 뭐가? 신협. 신협? 신협이 요즘에 더 많이 생겨. 아, 나 진짜 그것도 꼭 설명해야 돼. 신협이 더 많이 생겨. 신협은 이자 많이 주니까 아니? 정민신. 그 교과서가 안 나가네. 교과서. 질문하지 말게. 이게 농협은행이 있잖아. 그죠? 이 농협은행은 뭐예요? 제1금융권. 중앙은행.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 그 나머지 은행은? 나머지 농협은? 단위농협. 단위농협. 그러니까 지역농협. 지역농협이란 말이야. 농협은행이란 데 있는 거면 중앙농협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주시는 제주시 농협이라고 써 있어.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걸 구별을 못해. 그럼 다 제주시 농협이냐? 아니에요. 제주시에 있는 건 다 제주시 농협이에요? 아니요. 뭐 있죠? 축협도 있고. 축협. 그 다음 감협. 그 다음에 양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구별을 못해. 근데 써져 있는데. 써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 작게 써져 있으니까 오른쪽 나 밑에 그냥 농협인 줄 알고. 네, 그냥 다 같은 농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격리해놔니까 단위농협, 뭐 중앙회 이런 걸 알고 이체시키려면 그게 다르니까. 근데 보세요. 제주시 농협은 제주시에는 얘네 빼고는 보통은 얘네니까 제주시 농협은 얘네니까 얘네는 그 시장을 어느 정도 지역에서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통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지정을 하나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익이 나냐 안 나냐를 따져야 되잖아. 근데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 뭐 있나? 중앙회가 있나? 아니 다 재민신협 한 가지던데? 중앙회가 있어요. 새마을금고도 중앙회가 있고 신협도 중앙회가 있어요. 얘네가 왜 있어야 돼요? 돈을 나눠줘야 되나? 중앙회가 왜 있어야 되냐면 전산 관리해줘야 되잖아. 카드 같은 거 만들어줘야 되고 방카슈랑스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 누군가가 총대 메고 해줘야 될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왜 농협중앙회는 문제가 되느냐? 얘네는 그런 기능 말고도 너무 커져버린 거지. 너무 커져버린 거지. 중앙회 기능 말고도 우리나라의 제1은행이라고 봐도 되잖아. 돈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조합장도 막 서로 막 선거한다고 막 싸움부터 별거 다 하고 정치권까지 개입하고. 근데 이 새마을금고 밑에 신협 밑에 제주도에만 새마을금고가 수십 개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뭐 재민신협만 있어. 삼다신협도 있고 한라신협도 있고 여기도 새마을금고도 서부 새마을금고, 동부 새마을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젠 그 한라신협이 본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무슨 초등학교였나? 과양초등학교였나? 근데 얘네가 넓히는 거야. 지금 얘네가 4개인가 5개를 만들었거든요. 본점 이외에. 그럼 얘네만 그러느냐? 재미신협도 그러니까 우리 제주시에 있는 신협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본점 포함해서 한 3개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2개밖에 없잖아. 본점하고 지점 하나 있잖아. 이런 데는 이제 좀 약한 데고. 지금 제일 막 이걸 승부수로 생각해서 치열하게 치고 나가는 데가 한라신협인데 4개인가 5개까지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합병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데를 인수한다든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협만 해도 제주시에만 해도 10몇 개인가 되고 새마을금고도 제주시에 10몇 개인가 되고 그 10몇 개가 다 자기네도 지점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지. 농협은 얘네가 있잖아. 큰 어떤 지역을 가나라는 걔네가 어느 정도 그 통제를 하잖아. 근데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은 그게 안 돼요. 제수마트가 재민신협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 큰 마트가. 그래서 재민신협에 대해서 그래서 대출 잘해줬겠지. 그러니까 대출도 다 다르고 금리가 10년마다. 그 다음에 그 예금 금리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예금하러 갈 때 다 전화해봐야 돼요. 근데 10몇 개를 다 전화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몇몇 군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몇몇 군데만 딱 전화해보면 금리가 예금 금리가 0.2%, 0.3% 막 이렇게 차이 나요. 지금은 3%까지 가잖아, 예금 금리가. 근데 농협이나 시중은행은 2점 몇 프로지 3%까지 아예 못 가지. 어찌 보면 자기네도 저게 위험한 거일 수도 있죠. 농협은 저기 얼마 있다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진짜. 예전에도 홈쇼핑 내가 얘기했잖아. 홈쇼핑이 지금 막 난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돈 벌었다고? 택배가 돈 벌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은 이제는 사업하면 다 망해.
택배가 더 많이 오고. 응. 홈쇼핑이 잘 되네 하면, 홈쇼핑 잘 된다고?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택배회사 만드는 이런 머리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그냥, 햄버거집 되네? 나도 햄버거집 만드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햄버거 재료 되는 사람이 162페이지 마지막 줄. 오늘날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일 조직이다. 심지어 천주교 교회보다도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진짜 맥도날드 공항점 난 뜬금없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길 뚫리고 좋아질지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 맥도날드가 지금 만드는 거 자세히 보면은요, 왜 거기가 살아나냐면 맥도날드는 일단 드라이브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드라이브인이 없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할 때 맥도날드랑 되게 달라지는 거고, 그 위치에 맥도날드 말고 다른 게 들어오면 그 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맥도날드는 드라이브인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은 뭐다? 드라이브인이 맥도날드만 있으니까 거기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터지는데도 드라이브인은 왜 성공할까요? 편리하잖아요. 불륜 때문에 성공하겠지. 근데 그런 주차하기 사람들은 힘드니까 난 버거킹 좋아하는데 그럼 차 대고 그럼 또 걸어서 가야 되고 시간. 이러니까 이게 그 간단히 가격을 먹을 수 있으니까 차에서 그게 아니라 먹는 게 불륜 맛있더라고. 때문이라니까. 안 내려도 되잖아. 시간 그래. 먹긴 먹어야 되는데 내려서 먹으면 뽀록 나잖아. 불륜하는 사람들 햄버거 안 먹어요. 왜 외곽지 가서 좋은 거 먹지 뭐 햄버거. 선생님, 세상에는 다 돈 많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야. 요즘은 제주대학교 가봐봐. 주차할 데가 없다니까. 그거 밥 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차를 몇 대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걔네가 어디 외곽지에 가서 닭백숙 먹으면 이게 타산이 받겠어요. 닭백숙이 지금 먹으려고 하면 5만 원인데 걔네 무슨 돈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 왜 중요하죠? 천주교는 우리가 음모론에 꼭 나와요. 아시죠? 음모론마다 천주교가 연결되어 있고, 유튜브를 보면 특히 뭐 일루미나티, UFO 이런 것까지도 막 가는 게 이제 천주교회거든요. 천주교회가 우리가 왜 눈여겨봐야 되죠? 천주교회가 지금 지구상에 살아남은 가장 거대한 중앙집권 조직입니다. 숫자는 교회가 많아요? 천주교가 많아요? 교회가 많죠. 근데 교회가 천주교랑 다른 건 뭐죠? 믿는 친. 아니지, 그건 예수님 하나님은 똑같으니까 다 기독교니까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교회 한국 발음이 기독교예요. 그 자식까지 세례를 계속 시키던데. 그러겠죠. 천주교. 응. 근데 하나고 교회는 되게 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중앙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티칸. 로마 바티칸. 로마 바티칸은 어디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로마가 원래 교황이 있잖아요. 응? 교황이 있지. 응. 교황도 양아치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뭐 다 마찬가지지. 여기가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유럽이죠. 여기가 동유럽이라고. 이 동유럽 여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그죠? 요단강. 요단강이 요르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다음에 이 근처에 뭐 크로아티아 뭐 이쪽으로 가면 뭐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막 이런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 요거 뭐예요? 요거? 지중해. 지중해죠. 지도 공부 안 하면?
세계 역사 내가 여기에서 이거 몇 번이나 그린 거야. 그죠? 수십 번 그렸잖아요. 세계사를 연구할 때 우리나라하고 지중해예요. 이 지중해가 왜 중요해지냐면 왜 중요해지죠? 거기 무역 때문에 배로 실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많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 가장 그 다양한 나라가 한 군데 밀집된 데가 다 여기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이게 유럽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기가 뭐죠? 터키죠, 터키. 그죠? 터키. 여기에서 터키에서 유럽하고 다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터키 안 가봤어요? 터키 안 가봤죠. 난 가봤는데 세계 테마 기획이. 나 안 가도 이제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서 터키가 중요한 거예요. 이 터키가 여기 아시아고 다리 건너면 유럽이에요. 근데 그게 터키 안에 있어. 그래서 터키가 가면 아시아 문화와 유럽 문화가 그냥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중에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거 얘기하다 보면 막 3000% 빠지니까 이 지중해가 중요한 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로마 문화권이에요. 로마가 여기를 지배했다고, 여기를. 그래가지고 막 더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는데 이제 쇠락해지면서 이제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를 잘 이해 못하는 게, 근데 이 로마가 마지막 남긴 게 여기잖아요. 이 이탈리아 여기에 로마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바티칸 시국이 있고, 여기에 있는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중앙회 교회 이름? 여기가 베드로 교회잖아요. 베드로. 여기에 뭐가 있냐고? 그 베드로 시신이 있잖아요. 네, 그 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었다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농업을 했다고, 광업을 했다고, 어업을 했다고. 어업이에요? 왜 어업이죠? 베드로. 이름이 베드로니까. 야,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원래 시몬인가 그럴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일 그만두고 나 그냥 비서실장하고 열심히 따라다녀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따라 그 12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에요. 네. 그래서 베드로 교회인 거야. 여기에 요렇게 돼 있고 여기가 중앙회고, 근데 여기가 로마잖아요. 이 로마가 남아있는 거야. 그 화려했던 로마 그 제국은 없어졌지만 그게 남아있는 거지. 근데 이 더 무서운 건 뭐냐? 조선왕조 500년, 고려 500년, 그죠? 또 얘기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고려 왕조, 조선 왕조를 이길 나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왜? 전 세계 국가가 500년을 간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500년을 간 국가 중에 하나가 로마예요. 그죠? 로마가 BC 몇 년부터 그 기원 후 그 서기 400, 500년까지 갔거든. 그러다가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로마도 500년 이상 간 국가 중에 하나지만, 근데 천주교 몇 년이죠? 1000년이 넘어서 천주교가 지금 2000년이니까, 그러니까 천주교가 400년, 예수님 태어나고 400년 정도, 400년 후, 그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막 이런 거였지 뭐 중앙 집권적인 조직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로마가 카톨릭을, 기독교를 우리의 국가의 종교로 선포하는 그 순간이 400년인가 300년인가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 1700년, 800년을 중앙집권 체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무슨 말이냐? 여기 과양
성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개라든가 모든 일을 로마 바티칸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돈이 그걸 뭐라고 하지? 현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으면 교회는 그냥 자치적이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야 날씨도 좋은데 아이스크림 몇 개 사오라 하면 그거 먹으면 돼. 성당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잘려. 이게 다 돈이 어디를 갔다 로마 갔다가 다시 와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진 않겠지. 그죠? 그 갔다가 오는 게 비싸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단 보고를 하고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 썼어요 이런 보고를 하고 저기에서도 딱 컴퓨터만 딱 두들기면 지금 제주도 과양성당이 뭐 이번 달 얼마 들어간 얼마 썼다는 앱디다 이게 쭉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회사를 만들 때 뭐라고요? 회사를 만들 때 첫째 전제 조건이요. 첫째 전제 조건이 뭘 것 같아요? 회사 만들 때. 시스템. 회계. 이거예요. 계속 기업. 무슨 말이냐? 우리가 1년에 딱 눈 닫주 해가지고 망할 거를 전제로 회사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만약에 망할 걸로 전제로 회사 만드는 사람이 없다고? 있어요. 유령회사 많아요. 먹튀. 사기꾼들인 거고 뭐? 깼나봐. 우리가 사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누구든지 내가 맡은 회사가 1년, 3년, 5년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잘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땐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뭐라고요? 천주교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면 좀 생각해봐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천주교보다 더 많은 성우에서 무슨 천주교 전문. 맥도날드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차로의 거리 모퉁이 있는 땅들을 갖고 있다. 내 친구 식구가 평생 배운 교훈들 가운데 맞네, 교차로. 가장 중요한 교차로 모퉁이. 오. 가장 중요한. 아시겠죠? 까먹지 마세요. 선생님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맥도날드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앞장에서 제시한 그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먼저 회사의 소유주를 위해 일하고 세금을 통해 정부를 위해 일하며 마지막으로 그들의 융자금을 위해준 은행을 위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나를 위해 일하는지 어떤 다른 뭐를 위해 일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하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139페이지 보세요. 꼭 별표시 하시고 암기하세요. 139페이지 163페이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근처에는 맥도날드가 없었다. 그렇지만 부자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레이크로기 텍사스 대학에서 말한 것과 같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세 번째 비결이다. 세 번째 비결은 자기 사업을 하라. 자기가 사장 해보세요. 노는 것 같지만 맨날 돈 끌어다녀야 되고 은행 가서 돈 막아야 되고 맨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월급 받는 애들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기 재능도 없으니까 지금 월급 받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마치 그 분위기가 사장은 타도 대상인 것처럼 사장 오시면 다닐 데가 없으면서. 근데 사장 없으면 다 집에 가서 놀아야 될 사람들이 멈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사회가 공산화되는 건 그냥 순식간이에요. 우리의 형 교육제도는 젊은이들이 학문적 기술을 개발해 좋은 직업을 얻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들의 삶은 임금 또는 앞에서 말했듯이 수입 부분에 의존해서 돌아가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고 엔지니어, 과학자, 요리사, 경찰관, 예술가, 작가 등이 된다.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해 취직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거기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수익 부분에 의존할 지금 손익계산서 얘기하는 거죠. 164페이지. 그러나 직업과 사업 사이에는 엄연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그들은 대답한다. 아, 저는 은행가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은행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대개 그 사람들은 아니요, 전 거기서 일합니다. 라고 답한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자신의 직업과 사업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직업은 은행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만의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요즘은 제가 드라마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드라마도 잘 안 보는데 무슨 근로감독관 조장풍인가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더 뱅커 은행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보다 보면 더 뱅커도 보다 보면 이게 사회주의 드라마거든요. 그 조장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장을 까는 얘기를 해. 더 뱅커 같은 경우에는 누가 김상중이가 뭘로 나오냐면 감사로 나와요. 감사로 나오고 누가 은행장이냐면 누가 은행장으로 나오는데 그 감사가 은행의 비리를 파가지고 은행을 뭐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건 뭐냐면 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이 국민들 거라는 거를 가정한다라는 거죠. 그건 사회주의죠. 어떻게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국민들 거야. 따지다 보면 은행장 거고 은행장보다 주주들 거고 그죠? 굳이 따진다면 KB하고 신한은행하고 대주주가 일본하고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 거야.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아시죠? 지금 요새 주식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미국 이런 데서 이제 깜짝 놀란 거야. 월가에서. 그리고 돈을 빼고 있잖아요. 다 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빼면 어떻게 돼요? 미국하고 일본 애들이 돈 뺄 때 원으로 갖고 가요. 5만원짜리 신사입니다. 달러로 갖고 갈 거 아니에요. 달러로 갖고 가니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환율 그래서 선생님네 지금 달러 사나요? 3년 동안은 달러 저축하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익 날 때 돈이 만약 지금 잠깐 놔둘 거면 달러 저축하는 게 달러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저축하게 되면 원래 이제 달러 살 때 그 바잉으로 사잖아요. 나중에 뺄 때 셀링으로 그러지고 차이 나게 되니까 아니면 원래 그대로 나는 그건 잘 몰라. 나도 달러 저축은 안 해봐. 왜냐면 그 차이가 거의 엄청 나잖아요. 살 때하고 팔 때하고. 달러로 가져가면 그냥 가져가고 팔면 가격 그 시세대로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달러는 지금 왜 달러를 옛날 같으면 달러가 매력이 없는 거지. 왜 매력이 없냐면 엔화였는데 오르락 내리락하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거 살 때 팔 때 이자를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세 차이를 먹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 6개월 전에 베팅한 애들은 지금 대박 난 거잖아요.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자 개념이 아닌 거지. 이게 자본 차액 개념이 돼버리니까 이자의 몇 배를 버는 거죠. 근데 만약에 관심 있으면 요즘 달러 저축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튜브에 계속 올라와요. 달러 저축하는 방법부터 자기 경험담까지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저는 제일 좋은 건 뭐냐? 제일 많이 버는 건 마이너스 통장이고 집 사가지고 그 다음은 달러 저축 같은 거.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 1년 전에 어디야? 구세주 용감 말고 그 원룸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분이 나한테 달러 사라 그랬는데 달러 사놓으면 돈 벌 거라고. 할 돈이 있었나? 1년 전에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랑 좀 친하게 지낼 것 같아. 그 사람 피곤해 친하지. 나는
문재인 씨를 찍진 않았지만 싫어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씨가 어떤 공약을 했는지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나는 경제 경영을 공부하니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김정호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는데 김정호, 이병태, 김정미 이 사람들 얘기 일단 지금처럼 가면 이게 사회주의 국가로 가게 되면 아까처럼 딸아래 다 빼게 돼 있어요. 어저께 뉴스 제일 큰 뉴스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제 제일 큰 뉴스 뭔지 잘 모르죠. 제일 큰 뉴스가 트럼프가 롯데 회장 만났잖아. 신동빈이. 못 봤어요? 봤어. 근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유튜브에 한번 그거 쳐서 보시면 내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이걸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글로벌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또 아까 세븐일레븐하고도 연결되잖아. 롯데가 우리나라 거 일본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거 생각해 봅시다. 근데 롯데가 신동빈이가 롯데가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2, 3년 전인데 무슨 일이었죠? 롯데마트 중국에서 돈 하나도 못 받고 네. 원인이 뭐였죠? 사드였죠. 왜 롯데가 미움털이 막힌 거죠? 중국한테? 사드 롯데 부지를 제공했죠. 롯데 골프장에 사드를 넣으면 가장 위치가 좋대. 합격하니까 롯데가 반대해야 되는데 롯데가 국가에서 합격하는데 어떻게 반대를 해? 공업사 울며 겨자 먹기로 공업사 한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그 값다운 자리를 롯데가 줬대내가지고 이제 불매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해서 망해가지고 이제 쫓겨나다시피 나왔잖아. 근데 이제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롯데도 거기에서 중국에서만 한 1조 넘게 손해봤는데 근데 신동빈이는 한국도 아니라고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공장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신동빈이 정확히 본 거지. 왜? 신동빈이가 롯데가 한국이에요? 일본이에요? 아까 일본이라면서. 이재용이는 어디다 투자했죠? 베트남. 아니 베트남도 투자했지만 우리나라도 투자했잖아. 요새 공장 몇 개 지었잖아. 우리나라. 한국에 운전 지었어. 신동빈이는 여차하면 일본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돈 좀 쓰지 영해도 뭉쓰면 되는 거야. 가불면 되니까. 가불면 돼. 신동빈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동빈 롯데그룹의 움직임을 정확히 봐야 돼요. 삼성은 어쨌든 한국 아니면 망명해서 미국 가는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신동빈이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국계도 아니에요. 롯데는 언제든지 딱 털고 나가면 돼. 한국말도 거의 못하더라고. 못하지. 그럼 미국 CIA, FBI가 어떤 애들이에요? 정확히 본 거지. 내가 돈 갖고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었네. 근데 그거 딱 보면 미국에서 공장 지었네까지만 사람들이 다 생각해. 3조짜리를 짓는 거야. 3조짜리 공장을 지은 거야. 루이지애나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얘를 데리고 오면 너무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거야. 그러니까 신동빈이는 국가에서 야 좀 들어오지 영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일만 하러 다녀. 저번에도 와가지고 뭐 하려면 하는 척 하지만 얘는 만약에 대법원에서 뭐 몇 년형을 선고합니다 딱 하면 일본 가면 되는 거고 선고도 못해. 선고하는 순간 이게 얼마나 큰일이 되겠어요. 일본하고도 전쟁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롯데그룹. 롯데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럼프가 한 게 아니겠지. 트럼프를 비롯한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 다 이거 본 거야. 신동빈이가 여기 나오지만 유튜브에 보면 우리 좀 불러주지 이게 아니야. 자기는 공장 짓느라고 볼트 조인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열심히 나사 조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올해는 수다해가지고 트럼프가 보는 거야. 백악관으로. 그 사진에 보면 백악관 자기 사무실에 불렀어. 거기에 롯데 관계자 3명, 미국 관계자 대통령 빼고 1명인가 2명인가 더 있고 해가지고 6명인가 7명이 찍혔거든. 거기 사진에.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투자해서 고맙다고. 그럼 이게 뭐냐면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시진핑한테 족대라는 의미도 있거든. 너네 왜 롯데 왜 괴롭힌 거야? 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야 너네 중국 붙을래 미국 붙을래 지금 생각하고 있지? 나한테 붙으면 내가 보호해 줄게. 진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롯데는 그게 완전 그 진짜 상징적인 의미로 딱 한 거네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자, 164페이지. 학교교육의 문제는 되게 우리가 공부한 대로 된다는 것이다. 요리를 공부하면 요리사가 되고 법률을 공부하면 변호사가 된다. 그리고 자동차 소리를 공부하면 자동차 소리공이 된다. 공부하는 대로 되는 것의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남들의 사업을 했고 남들의 부자가 되는데 평생을 바친다. 이거 보세요. 어저께 TV 뉴스에 누가 나왔냐면 그 초등학생. 근데 걔 꿈이 뭐냐면 응원단장. 또 봤어요 혹시 어제? 그래서 그 응원단 앞에서 응원하는 모습 막 잡히고 얘는 꿈이 응원단장이래. 야구 선수가 아니고 남자인데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새 진짜 잘 보면은요 애들 꿈 같은 거 적을 때 보면 요리사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맛집이 많았어. 우리 어릴 때랑 꿈이 완전 다르다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의사. 뭔가 자기 사업, 과학자 이것도 뭐 어느 회사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잖아. LG화학이 이게 아니었잖아. 자기 사업을 기반으로 한 뭐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야.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나는 월급 받아도 좋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요즘 그런 꿈들이 많아져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완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월급쟁이의 문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남이 부자 되는 걸 도와주는 게 월급쟁이잖아. 근데 또 꼭 자기 사업하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 철학관 갔다 온 다음에 얘가 월급쟁이면 방법이 없어요. 월급쟁이는 이렇게 정제 있고, 그죠? 현재가 없으면 월급쟁이일 확률이 높아요. 현재가 있으면 사업을 해도 되고 월급을 받아도 좋은데 정제 편제 둘 다 없어도 월급쟁이일 확률도 높죠. 근데 면접 선생님 정제 편제 없어도 사업을 하는 거로 봐서는 그 사주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없는데 면접 선생님 같이 된다는 건 대운이나 세운에 뭐가 들어온다라는 거지, 재산이.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운이 좋다고 해요. 한 7배 대운이 들어오면